초전도체, 맥신, 자율주행 이후 추가적으로 급등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 쪼개고 쪼개서 밀어줄 수 있을 만한 곳을 확실하게 밀어준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이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 아무래도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할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라는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무더위에서 한풀 꺾이는 느낌을 받죠. 그만큼 이제 어느새 또 가을을 준비하는 시즌이 온 것 같은데요. 가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추수죠. 그만큼 한 해 농사를 이제는 가을에 추수하고 수확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저는 투자 역시도 이렇듯 한 해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욱 성과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매일마다 무언가를 결과를 내기 위해 쫓아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듯 길게 호흡을 가져가면서 올해에는 어떤 주식들로 내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볼까 라는 관점으로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잡초는 뿌리째 뽑아내고 정말 알이 꽉 차있는 좋은 씨앗들 위주로 내 포트폴리오 계좌에 열심히 잘 심어놓은 그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더우면 더운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양분을 주고 가꿔주면서 비로소 싹이 트고 열매가 맺었을 때 내가 원했던 수확을 거두는 이런 방식을 주식 투자에도 입혀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도 분명히 조급하지 않게 마음이 편하면서도 분명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셨을 때 내가 어떠한 수확들을 걷어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보다 많은 결과물들이 나왔다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하며 여기에서 크게 더 무리를 하기보다는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내가 지금까지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올 한 해 특별히 이루어낸 게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새롭게 전략을 바꿔서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 전략을 수립하여 새롭게 좋은 씨앗을 뿌려 앞으로는 그로 인한 좋은 결과물들을 수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시장이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테마주 장세로 흐르고 있는 만큼 이 테마주 장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초전도체, 맥신, 자율주행 이후 추가적으로 급등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중순에 행부 스케치 영상 올려드리면서 앞으로는 개인 주도의 테마 장세가 단기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장세의 특징은 새로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며 바닥권에서 호재에 크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져간다. 특히나 종목 상승의 연속성이 있기보다는 단발적인, 그러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을 이어가는 게 이 테마주 장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당장의 실적이 나지 않는 껍데기 종목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장세 때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차근차근 소외를 받으면서 눌릴 때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면서 그런 좋은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주식들 위주로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다음 수확 시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나는 단타를 너무나 좋아해요. 장 시작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장중 내내 계속 차트와 호가를 지켜볼 수 있어요. 이슈에 굉장히 발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테마 장세는 특히나 단타하기 좋은 장세이다 보니까 이슈와 일정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발빠른 테마주 매매, 단타 매매를 병행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는 아직까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상한가, 점상, 연상 계속해서 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을 한 다음에는 다시 꼬꾸라졌다가 다시 급반등했다가 다시 또 꼬꾸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략을 하더라도 욕심을 좀 줄이고 급등에 추격 매수하는 거를 주의하시라라는 코멘트도 드렸는데요. 최근에 초전도체 이후에 맥신, 그 다음에 중국발 이슈, 일본 오염수, 자율주행까지 관련된 이슈에 따른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세를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러한 장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이슈에 괜히 휘둘려서 소중한 돈 쏟아 부어가지고 잃지 않아도 될 돈을 잃으시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또 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장세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그나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가오는 일정을 미리미리 남들보다 빨리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아직 주가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미리 저점에 잡아놓고 그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찬가지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 차근차근 하면서 확정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공부했던 게 아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또 대형 호재가 터진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바로 2024년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됐다는 건데요.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시 체크하는 게 바로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의 흐름 중에서도 첫째로는 정부의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정부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며 좋은 결과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죠. 특히나 올해는 윤 정부의 2년차 해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2년차 때가 정부 정책 수혜주가 가장 강했던 흐름을 많이 보여줬던 해였던 만큼 올해에는 특히나 이 정부 정책 수혜주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2024년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재정 지출 증가율이 2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국가 재정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고 재정 긴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산안이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긴축하는 흐름 속에서도 이 절감된 재원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살림 쪼개고 쪼개서 밀어줄 수 있을 만한 곳을 확실하게 밀어준다고 발표했으니까 이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사람들의 기대치를 끌어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이 정책적인 수혜, 돈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실적의 성장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할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향성을 체크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예산안과 같이 발표된 20대 핵심 과제입니다. 이 핵심 과제를 이루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한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많은 핵심 과제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탑5로 꼽고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희토류입니다. 핵심 과제를 보게 되면 희토류를 1년치 이상 확보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내년에 핵심 광물 비축 등에 대한 예산이 2천억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전기차 2차전지 시장을 발빠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나라로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속에 탈중국화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전기차 2차전지의 원자재가 되는 희토류를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토류뿐만 아니라 광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오늘도 사실 20대 핵심 과제 중에 첨단 서비스 A, B, C, D라는 정책 관련돼서 수혜주로 AI가 떠오르며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갑자기 또 급등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 4개의 앞급자를 딴 A, B, C, D 이 첨단 서비스에 예산을 내년에 4조 4천억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하는 숫자인 만큼 전체 예산안의 증가율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첨단 서비스 관련된 예산안은 크게 늘리는 만큼 이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AI랑 바이오는 기존에도 계속 같이 공부했었는데 새롭게 이것도? 라고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저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로봇이 한창 좋았을 때 로봇에 이어서는 AI, AI에 이어서는 보안까지 초장기적으로 이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보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안을 확대시키고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하고 융합 보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500억을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사이버 보안 시장으로 지속적인 돈의 흐름을 집중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을 발표한 만큼 이 보안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무래도 원전입니다. 윤 정부가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만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원전이 주목되고 있었죠. 그만큼 이번에도 원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약 1,300억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기 위해서 국내 100개 회사에 평균 10억 원씩 총 1,000억의 저리융자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원전 생태계가 더 속도감 있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저출산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 저출산이야말로 굉장히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OECD 국가 중에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현 정부 이전에도 사실 저출산 관련돼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속 예산안 편성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출산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과연 현 정부에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확실히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이 주식시장에도 온전히 작용을 하면서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사실 그렇게까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떠한 문제로 초래가 되느냐? 인력 문제가 초래되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도 있는 국가인 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흐름에 따른 인력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봇에 대한 투자,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정책적인 방향성 역시도 이 로봇을 또 밀어주려고 하는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텐츠인데, 이번에 K 컨텐츠 산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정책 금융 1조 원을 더 편성했거든요.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K 컨텐츠가 해외에 또 발빠르게 뻗쳐나가면서, 더군다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즉 OTT가 자체 컨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K 컨텐츠 제작에 좀 더 지원을 밀어줘 우리나라 K 컨텐츠 확산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해준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제작사 업체들이 이 OTT 시장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영화, TV 이와 같은 사양 산업에서의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작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나? 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컨텐츠보다는 정부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에 투자를 하는 것에서 또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았던 게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광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장을 더 확충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공장들이 새롭게 증설되는 움직임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이러한 정부 예산안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편성되는 만큼 올해에는 기대감으로, 내년부터는 이 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기대하며 실적의 상승까지 이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리스크가 있는 테마주는 아니라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인지하셔야 될 게, 테마주 장세에서는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금 급등을 했다가 빠지고 이러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만큼 그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면서 왔다리 갔다리 아이고 어지러워 하기보다는 시작하려고 할 때 냉큼 들어갔다가 본격적으로 막 하려고 하기 직전에 좀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욕심을 좀 내려놓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을 투자의 나름대로 기준과 확신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질 수 있게끔 참고 용도로 하시고 본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가 아닙니다. 영상 시청 후에 여러분 스스로도 각자 개별적인 공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좋은 씨앗 뿌려서 좋은 결과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